반갑습니다. 9월의 첫날 경제를 말하다 데일리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카카오게임즈 IPO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열기로 인해서 삼성증권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접속이 한때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삼성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15분간 접속이 지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접속이 안 되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열기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카카오게임즈 청약에 대해서 100분 만에 56.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접속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27일 양일간 진행되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에서 약 14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역대급 청약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1999년 국내의 수요 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사상 최고 경쟁률이었다고 하니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시겠죠. 이번 일반 투자자 청약에 배정된 물량은 전체 물량 1600만 주의 20%인 320만 주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청약 증거금률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할 때 원하는 수량의 50%를 미리 입금을 해야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IPO 초반의 출발세는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기라면 따상도 가능할 듯한데요. 따상이란 주식이 실제 상장되어서 거래될 때 그 시초가가 공모가의 더블로 출발해서 그날 바로 상한가를 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공식 공모가가 24,000원이니 9월 19일 실제 상장할 당시에 48,000원에 시작해서 상한가를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오늘 정도의 열기라면 충분히 따상 노려볼 만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느낌이 좋은 화요일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 채널에서 엔터 소식을 다루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바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이야기입니다. 두 K-팝 그룹의 음악이 그야말로 글로벌 차트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How You Like That으로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32시간 만에 달성한 것에 이어서 후속곡 아이스크림은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41시간 만에 달성해버려서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방탄소년단이 첫 영어 신곡인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백 차트의 1위를 차지해버리는 기염을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정말 K-팝 천하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지난달 21일에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는 발표 첫 주 만에 미국에서 3,390만의 스트리밍을 기록을 했고요. 30여만 건의 디지털 및 실물 앨범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핫백 차트는요, 스트리밍 실적,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서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요, 비영어권 가수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아권 가수가 정상에 오른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올라갔던 게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방탄소년단이 해내고 말았습니다. 야, 그야말로 국뽕이 차오르네요. 여러분, 이런 국뽕은 좀 맞아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블랙핑크 또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올해 여름을 자신들의 노래로 강타를 했습니다. 신곡인 How You Like That은 VMA에서 아시아 여성 그룹으로선 최초로 올 여름 최고의 곡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와 함께 경쟁했던 자는 카디비, DJ 칼리드, 두아리파 등 쟁쟁한 가수들이었는데 이들을 모두 누르고 얻은 결과였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블랙핑크는 팝가수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을 해서 발표한 신곡 아이스크림이 발매 첫날 아이튠스 월드와이즈 1위, 스포티파이 글로벌 탑 50 차트에서의 4위로 초도 진입을 하는 등 그야말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들의 성공이 우리에게 그저 기분 좋은 국뽕에 불과한가의 문제겠죠.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의 성공으로 인해서 주목받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핑크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방탄의 아버지 방시혁이 이끄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이 깊은 넷마블, 바로 그들입니다. 특히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의 상장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빅히트의 IPO가 진행된다면 정말로 뜨거운 청약 열기와 함께 다시 한번 떡상의 나래를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YG의 보석함이 드디어 열렸기 때문에 기대할 만합니다. 자사 아티스트들을 꽁꽁 싸매놓고 앨범을 잘 내주지 않아서 YG의 소속 가수들을 YG의 보석함 속 보물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YG가 최근 블랙핑크에 꽤나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How You Like That의 성공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아이스크림을 발매한 것은 꽤나 YG답지 않은 행보여서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게다가 YG와 넷마블의 상승 랠리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방탄과 블랙핑크가 영어 노래를 부름을 통해서 영미권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방탄 같은 경우는 한글 가사의 노래를 고수하면서도 엄청난 글로벌 인기를 누렸는데, 이젠 한글 가사의 노래뿐만 아니라 영어 가사의 노래를 통해 본격적으로 영미권 팬들에게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버렸습니다. 한글 가사만으로도 세계 음악계를 평정하다시피 했는데 영어 가사로 된 노래 발매? 그리고 빌보드 핫100 1위? 이건 거의 우주 평정을 하겠다는 야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블랙핑크는 이번 아이스크림에서 세계적 아티스트인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블랙핑크의 영미권 진출 본격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방탄과 블랙핑크의 본격적 월드스타로의 발돋움, 빅히트의 연내 상장, 그리고 YG 보석함이 본격적으로 뚜껑을 열었다? 자, 이제 YG와 넷마블 달릴 준비 되셨겠죠?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제약 바이오 업계의 소식입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매우 핫하죠. 바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이슈 때문입니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기사가 하나 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패스트트랙 승인을 앞두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바이오메디카와 양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옥스퍼드 바이오메디카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1,500만 달러를 현금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로운 18개월간의 생산 계약에 따라서 내년 말까지 3,500만 달러와 여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는 제안도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AZD1222는 성공적인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백신 후보 물질 중 하나입니다. AZD1222는 이번 주 미국에서 3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한 후기 임상실험, 그러니까 3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디 어느 나라의 어느 회사가 되었든 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배급함을 통해 이 질병으로 인한 국난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역량이 세계 탑급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통한 백신 및 치료제의 생산에 대한 상당수의 캐파가 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백신, 치료제 개발 상황과 생산 현황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상 9월 1일에 경제를 말하다 데일리 리포트를 마무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